독서로 얻을 수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이제 언어 이해력이라고 제가 강조를 드리잖아요. 이 언어 이해력이 있으면 공부를 잘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아이들 독서와 성적의 관련성은 어떨까요? 이제 독서량보다는 독서로 얻을 수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이제 언어 이해력이라고 제가 강조를 드리잖아요. 이 언어 이해력이 있으면 공부를 잘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공부는 공부를 해야 공부를 잘하는 거기 때문에 이 언어 이해력을 갖고 있다는 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공부할 밭이 있는데 거기에 딱 걸음을 뿌린 정도다. 이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언어 이해력이 있다고 해서 저절로 공부를 잘하는 건 당연히 아닙니다. 그 다음에 넘어야 될 산들이 너무 많고요. 또 아이들이 이제 각자 가지고 있는 재능들이 다르다 보니까 과목별로 또 겪는 어려움도 있고 그런 거를 또 이겨나가야 되는 그런 방법들, 그리고 공부는 고등학교 정도 가면은 엄청난 공부 기술을 또 익혀야 되는 점들이 있어요. 그거의 가장 밑바탕이 독서로 만들어진 언어 사고력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이제 독서로 얻어지는 가장 큰 공부와 관련된 장점이 하나가 뭐냐면 엉덩이 힘이에요. 저희가 책을 읽을 때 재미있는 소설책 한 권 3시간, 4시간 걸리거든요. 이거를 몰입해서 읽는 친구들이 엉덩이 힘이 없을 리가 없습니다. 근데 실제로 저희 중학교 이상 친구들이 공부 때문에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체력이거든요. 그리고 엉덩이 힘인데 이 독서로 얻어진 체력과 엉덩이 힘이 공부에 바로 직결되고요. 바꿔서 이야기하면 저 정말 걱정되는 것 중에 한 가지인데 요즘 친구들이 어른들도 지금 똑같은데 저희가 스마트폰의 세계에 너무 풍덩 빠져서 살고 있다 보니까 이 집중력이 너무 떨어져서 책을 한 페이지, 두 페이지를 넘기지 못하고 계속 스마트폰을 보기도 하고 친구들한테 막 장난을 걸기도 하고 이런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전 수업 시간에 이렇게 한 장, 두 장짜리 읽기 자료를 많이 주는 편인데 그것조차 집중해서 못 읽는 친구들이 있어서 제가 소리내어 읽게 시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엉덩이 힘 키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정말 누가 뭐래도 이거는 독서밖에 없고요. 이제 그러면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게임을 우리 아이는 오래 한다라는 말씀도 하시는데 그것과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독서를 할 때에는 우리가 전두엽을 사용해서 상당한 노동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노동을 하면서 앉아있는 힘이 매우 중요하고요. 이게 바로 공부할 수 있는 힘으로 갑니다. 또 한 가지는 지식 습득력인데요. 저희가 책을 읽는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은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내용과 지식을 계속 내 걸로 바꿔서 소화를 하는 능력을 키워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독서가 하루아침에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거는 정말 어릴 때부터 저희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하루에 만약에 2시간, 3시간 독서를 한다고 하면 이 시간을 나중에 다 채울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 지나간 시기에 읽을 수 있는 책은 그때만 읽을 수가 있거든요. 그때 읽을 수 있는 자기 나이나 자기 흥미도에 읽기 능력에 맞는 책들을 읽으면서 사람은 이렇게 지식을 풀어내는구나. 그리고 책마다 구조가 있거든요. 비문학 책은 원인 결과 구조도 있고 주장을 하고 나서 근거를 풀어내는 구조도 있고 다양한 구조가 있어요. 제가 독서를 한 권을 완독했을 때 정말 좋은 점 중에 하나가 전체적인 구조 파악을 함으로써 나중에 요약 능력 이런 것도 생긴다는 건데 이렇게 읽은 친구들은 책 읽는 속도가 빨라져요. 이렇게 책 읽는 속도가 빨라지면 모르는 것을 공부할 때 습득하는 그 힘이 생기는 건데 아이들이 대표적으로 모르는데 혼자 공부해야 되는 게 교과서거든요. 이게 학교에서 물론 설명해주고 학원에서도 하지만 이 많은 양을 공부하려면 자기 주도적인 공부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걸 누가 옆에서 설명해주길 기다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부 못하는 친구들의 특징 중 한 가지가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이거 안 배웠다. 선생님이 자세하게 설명해주지 않았다. 근데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공부는 스스로 원래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식 습득력에도 도움이 많이 되고요. 좀 이제 굳이 연결을 해보자면 비문학 많이 읽은 친구들이 있어요. 비문학 많이 읽은 친구들은 보통 역사, 과학이나 이런 쪽에 많이 이제 몰입을 해서 상당한 지식을 갖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 당연히 배경 지식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물론 이제 혼자서 그렇게 막 좋아하는 분야만 파고드는 친구들은 약간의 구멍은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역사 같은 경우도 좋아하는 시대만 반복해서 읽는다던가 좋아하는 사람에 관련된 것만 읽는 경우가 있어서 전체 흐름이 약하고 이런 친구들을 제가 봤거든요. 과학도 마찬가지로 한 분야만 좋아해요. 과학을 좋아한다고 해서 모든 걸 다 좋아하진 않는데 다만 그래도 그렇게 한 분야를 쌓아 놓으면 이거를 좀 정리해 놓은 교과서나 학습서나 문제집 같은 걸 봤을 때 이해하는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공부는 안 하고 책만 읽는 아이는 괜찮을까요? 제가 이제 현실에서 그런 친구들을 사실은 많이는 못 보고요. 저희가 이제 한 지금 7, 80명 친구들 만나고 있는데 딱 한 명 그런 친구가 있어요. 너무 좋아해서 부모님이 말리실 정도예요.
이 친구는 저희 교실에 오자마자 자기가 읽은 책을 저한테 이야기하길 바빠요. 계속 왜냐하면 그게 이제 너무 좋기 때문에 풀어낼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 우리가 이제 이런 거 저런 거 생각 안 하면 그냥 이렇게 두면 얼마나 좋겠어요. 너무 좋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제가 독서만 너무 파고드는 친구들에게 보이는 이거 조금 조심스럽게 말씀드린 건데 염려가 하나가 뭐냐면 그 중에 아주 일부 친구들은 친구들과 이렇게 소통이 조금 어려운 친구들이 있어요. 아주 일부예요. 너무 이렇게 일반화해서 생각하시는 않으셔도 되고요. 왜냐하면 너무 독서를 많이 하는 친구들은 사용하는 언어 자체가 약간 우리가 편안한 구어체가 아니라 문어체식 대화를 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책에 있는 말들을 그냥 풀어서 전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 이거는 이래서 이랬대요 하면서 제가 듣기에도 어려운 말들 하거든요. 그럼 친구들이 사실 이렇게 선뜻 다가가기가 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만약에 위험 신호가 보인다면 그거는 저는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저희가 현실적으로 사람으로서 해야 되는 일이 있잖아요. 저도 책 읽고 싶어도 참고 해야 되는 일을 하거든요. 어른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생활과의 조율은 조금 도와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걸 조율을 해주는 거지 해야 되는 일 때문에 이거를 완전히 금지시키는 순간 사실 책 좋아하는 친구들은요. 금지시킨다고 해도 어디서든 몰래 다 읽어요. 밤에 입을 뒤집어 쓰그러들고요. 저번에도 어떤 친구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 엄마가 이번에 읽지 말라고 이것 때문에 읽지 말라고 했던 건데 밤새 다 읽고 학교 갔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몰래라도 읽기 때문에 조율하는 쪽으로 좀 가주시면 글쓰기 좋겠습니다. 사고력을 기른 아이는 나중에 어떤 차이를 보여줄까요? 굳이 말씀드리면 한 고학년 이후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일단 글쓰기 사고력이라는 말의 정의부터 내려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되게 좋은 말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좀 애매모호한 말이기도 하잖아요. 제가 생각하는 글쓰기 사고력은 생각 집착력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고 생각하는 능력이에요. 저희가 글을 계속 쓰시는 분들을 보면은 주로 본인이 천착하고 있는 주제들이 있어요. 그 주제에 대해서 끊임없이 연구하고 생각하고 그런 어떤 관련된 책을 보면서 자기의 생각이 정리되었을 때 글을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글을 한 편을 쓴다라는 건 어떤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내가 포기하지 않고 생각하는 생각 집착력이 있다는 건데 이 생각 집착력이 있다는 건 뭐냐면 내가 일상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자기 주도적인 해결을 하려는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저희가 저학년 때는 부모님들이 사실 많은 부분을 가르쳐주고 지시를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왜냐면 아이들은 아직 그때까지도 도덕성도 다 발달되지 않았을 때고 판단력도 부족할 때이기 때문에 저학년은 우리가 딱딱 가르쳐주고 이거는 맞는 거 안 맞는 거를 가르쳐줘야 되지만 고학년부터 이제 스스로 판단을 해야 되는 시기잖아요. 사춘기도 사실은 아이들이 내가 그동안 들어왔던 것보다 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을 더 하고 싶다라는 의지의 발현이 바로 사춘기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이 그때부터는 자신에게 닥친 문제들을 자신이 해결해 나갈 힘이 필요한데 이 생각 집착력, 글쓰기 사고력이 없는 친구들은 자신의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의존을 많이 해요. 그래서 뭔가를 물어보면은 엄마한테 물어보거나 아빠한테 물어보거나 어른에게 자꾸 물어봐야 된다는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글쓰기 사고력과 사실은 자기 일상의 문제 해결력이 아주 많이 맞닿아 있어서 고학년 때 아이가 스스로 자기 일을 주도적으로 해결할 의지가 있고 노력을 하는가. 물론 우리 살면서 겪는 문제가 되게 단순하진 않기 때문에 쉽게 해결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어떤 문제냐에 따라 어른이 나서줘야 될 때는 분명히 있지만 아주 소소한 일상적인 것들은 스스로 해결하는 힘이 생긴다면 글쓰기 사고력이